매출 부진의 진짜 원인과 디자이너의 딜레마. 미용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이 부진하거나 저조한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그 미용실의 경영자에게 그 이유나 원인을 물어보면 머리를 못해서 라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는 매출에 대한 목표나 욕심이 없다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정작 그들은 고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이든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고객이 말하고 요구하는 대로만 헤어스타일 시술을 한다면 디자이너로서는 자신이 가진 헤어 상식, 고객에 대한 열정, 트렌디한 기술력, 이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됩니다. 고객에게 제대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많아지고 반복된다면 자신의 실력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디자이너의 자신의 말처럼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점차 미용실에는 부담을 주는 디자이너가 될지도 모릅니다. 상담의 본질과 세일즈의 차이점. 고객에게 적극적인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객과의 상담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상담이란 고객과 대화를 잘하고 말주변이 좋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디자이너의 생각과 의견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즉, 고객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상담입니다. 물론 상담 과정에서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소위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은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고객과의 상담을 잘 못한다거나 어려워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헤어 디자이너가 고객과의 상담에서 부담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고객과의 상담을 세일즈, 즉 판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는 애초에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파는 일이죠. 이처럼 고객과의 상담을 파마나 염색 시술, 때로는 전판 제품 등을 팔기 위해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장 고객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염려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미용 상담의 진짜 목적, 카운슬링과 크리에이티브. 물론 고객과의 상담 장면에서는 실제로 고객에게 어떤 시술 제안을 위해서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의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는 세일즈와 다름없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담의 한 기능일 뿐이지 상담의 목적은 아니란 것입니다. 세일즈는 고객과의 상담을 오로지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지만 미용의 상담은 판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일즈는 고객이 구매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지만 미용 상담은 실제로 고객이 구매나 시술을 하지 않아도 실패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미용 상담은 세일즈가 아닌 카운슬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이나 요구를 파악해서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고객의 감춰진 욕망을 캐치해서 스타일이라는 눈에 보이는 디자인으로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크리에이티브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고객과 아주 친밀한 근접거리에서 말과 시선과 행동, 그리고 머리를 만지거나 하는 신체 접촉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용 상담은 고객과의 감정의 교류 과정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 디자이너에게 상담은 판매 결과와 전혀 관계없이 디자이너로서 나를 보여주는 자기 홍보의 과정이자 고객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판매는 단순히 그 결과일 뿐입니다. 솔루션, 크리에이티브, PR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거의 모든 상담의 결과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시술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신뢰를 쌓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실패 사례와 미용 상담의 특수성. 반면에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완벽한 시술이 되었음에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디자이너에게 어떤 스타일을 요구했고 담당 디자이너는 멋지게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정성과 친절 또한 충분했고 디자이너가 보기에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표정은 뭔가 충분하게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고객 상담에서 종종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디자이너의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뭔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고객을 보면서 디자이너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억울해할지 몰라도 이런 경우가 바로 고객과의 부실한 상담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결국 상담에 실패한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고객이 원하는 바, 욕구가 정확히 설득되거나 이해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오늘 서비스를 받고 간 이 고객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고객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머리는 그런대로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아. 뭔가 나하고는 맞지 않는 디자이너인 것 같아. 판매, 즉 세일즈는 예스와 노를 결정짓는 과정입니다. 애초에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미용의 경우 이미 미용실에 입점해서 디자이너와 상담 상황에 있는 고객은 일단 무엇인가를 구매할 것을 결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yes와 no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제안을 하고 고객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세일즈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일즈는 고객의 심리에 기반한 과학적인 시스템입니다. 헤어 디자이너 역시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세일즈 마인드와 기법은 충분히 필요하고 잘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용 상담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한 후에 세일즈 스킬을 활용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일즈 기법 활용과 미용 비즈니스의 본질. 그러나 실제로 고객과의 상담 상황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고객들은 여러 가지 질문과 요구를 하게 되고 디자이너의 제안에 대해서 방어적 논리를 갖출 만한 충분한 정보들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디자이너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때 세일즈 기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일즈 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고객에게 옵션을 더 잘 권하고 제품 판매를 더 잘하기 위한 기교나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더 자신 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좀 더 쉽게 고객의 요구와 불편함 그리고 숨겨진 욕구를 캐치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상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의 질과 고객의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디자이너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은 말과 행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헤어 디자이너의 상담은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고객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불편과 요구를 해소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과정이며 멋진 헤어 디자이너로 완성하는 훌륭한 기술과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국의 화장품 회사인 레브론은 그들의 사업을 여성에게 희망을 파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비록 공장에서 화학 제품을 만들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감동을 주는 것이란 의미죠. 미용 역시 고객에게 커트와 펌 염색 등 다양한 스타일을 팔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을 파는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 그들의 욕구, 숨겨진 욕망을 끄집어내서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감동을 주는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고객도 모르는 자신의 욕망, 그것을 끄집어내서 헤어스타일이라는 비주얼로 보여주는 일, 멋지지 않은가요? 고객들이 끊임없이 디자이너들을 찾아 헤매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이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어 디자이너의 상담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욕망을 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